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옆에 친구가 지어준 일 잘하죠라는 조명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여의도 복지관을 저희 대상으로 BIM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저희는 결과를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슈를 해결하고 또 진행했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레빗 모델 이후에도 라이노나 QGIS, 다이나모, 나비스웍스와 같은 내용들은 디지털 모델링 부분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도면화 작업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복지관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2층, 지상 4층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지금 여의도 복지관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지금 시설 현황은 이제 둥근마을 어린이집이라는 이제 보육시설과 어르신들이 계시는 복지센터, 그리고 저희 건설기술교육원 같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등포 50플러스 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는 다양한 시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것과, 또 저희가 2달 동안 열심히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함께 공부했던 게 참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는 이 영등포 복지관과 유사하다고 느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저희 작업 수행 방법과 이제 백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계획은 저희도 앞서 발표한 조와 같이 노션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작업 계획은 다행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수월하게 진행되어서 미뤄지는 일정 없이 이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주기적으로 중앙 모델 백업을 완료하였고,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노션을 통해서 소통한 방법은 자유 게시판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각자 정리해서 저희가 팀원 회의관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였고요. 각자 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을 때도 어떤 부분이 어디가 지금 진행이 덜 되어 있는지 진행률을 확인하면서 어떤 이슈가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좀 논의할 때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해야 하고 그 다음 담당은 누구고 또 어떤 어젠다가 있었는지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며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레벨 모델링 작성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다음과 같이 구조 모델과 건축 모델을 분리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트윈모션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건물은 커튼홀과 이제 알루미늄 패널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태양 시간대를 조정해서 저희가 어떤 시간대는 어떻게 보이는지도 트윈모션에서 좀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하 주차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지하 2층에서 주차장이 있는데요. 지하 2층에는 동일한 층에는 들어갔을 때 식당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영등포 복지관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식당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북카페 등이 있고요. 각자 홀마다 이렇게 복도에 데크가 있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런 교육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트윈모션에서 많이 반영하려고 했고요. 야외 데크나 이런 조경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썼고, 이제 고양이가 너무 귀엽죠? 그리고 보육시설도 이런 트윈모션의 각각 요소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위에 저희 조장님이 정말 많이 애써주신 그 위에 옥상 정원 부분인데요. 이 비정형 모델링을 굉장히 라인으로 잘 작업해 주셔서 트윈모션으로도 영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건물을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고 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재밌을
생각해서 발표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문제점은 CAD 도면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CAD 도면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지난 프로젝트 기수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직접 도면에 CAD를 따서 진행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 중에 이런 작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저희 조장님밖에 안 계시기도 했고, 저희 조장님이 라이노로 직접 CAD 도면을 따오셔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이슈이자 가장 끝까지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은 도면과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 모델링을 한다는 것이 사실 자유도는 높겠지만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건물을 만들게 되면 사실 저희가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과 공부한 것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가정해서 작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노력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실내 재료 마감표나 이런 아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인들의 설계 사무소의 자문을 직접 저희 도면을 가지고 가서 어떤 식으로 좀 시공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질의를 하고, 실제 다른 공사들은 어떤 식으로 마감 자재들이 올라가고 하는지와 시중 제품은 또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이제 화장실 칸막이 벽의 두께가 21mm라는 걸 배울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실내 재료 마감표를 층별로 작성해서 부재에 대한 숙성 등급값을 입력해서 유형을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좀 이 실내 재료 마감표를 작성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실제 시공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이걸 가정을 해야 좀 합리적인 가정이 될 것 같아서, 가장 두꺼운 바닥 마감 두께를 기준으로 바닥 마감 두께를 통일했고, 이제 지하층이나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 같이 이렇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는 액체 방수가 꼭 시동되는 것으로 제가 각각 층별로 좀 세분화해서 꼼꼼하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각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서측면도에 대한 외피 모델링, 저희가 천하제일 모델링 대회를 열어서 저희가 안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자유롭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보내드린 모습이 잘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조장님의 의견을 많이 차용해서 기존 설계 도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또 기존의 인면의 상징성인 자연의 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 서측면도의 외피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장님의 장인 정신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라이노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비정형 부분 모델링을 거의 라이노로 활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외피 모델링도 실제로 어떻게 시공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남측면도나 이런 외피에 있는,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에? 저 도면에 있는 패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어느 정도 선에 따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두께에 맞출지를 좀 많이 논의를 해서 작업을 했고요. 지금 맨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층별로 이 비정형 알루미늄 패널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형 모델은 다른 조분들도 되게 동일하실 것 같은데, V월드나 포토지리 정보원에서 이제 연속 지석도 수집해서 그래스호퍼로 지형을 만들고, 이제 레비 파일로 내부 편집 모델링을 통해서 저희 대지가 저희 모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뚫어서 저희 모델링을 안착시키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이나모를 활용했던 세 가지 코드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레벨 작성 자동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동일하게 작성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콘크리트 기둥을 H보와 콘크리트보가 동시에 작성될 수 있도록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다이나모 플레이어 실행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발표 때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구조 모델링 자동화를 했던 내용을 응용해서 저희 조장님께서 작업해 주시는 부분인데, 가구 모델링을 동일한 양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자동화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가 구조 모델링에서 처음 했듯이 가구 유형을 먼저 만들고 이 레이어를 도면에서 추출해서 중심점과 태계점을 매칭한 다음에 이걸 패밀리 타입으로 생성해서 가구를 작성하는
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가구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만들게 되면 가구가 그 기본 값으로 띄어서 작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격 띄우기 값이 0으로 조정될 수 있게 셋 파라미터를 조정했습니다. 나비스웍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섭 검토를 하였고요. 간섭 검토 테스트의 기준이 되었던 건 기둥이나 벽, 벽이나 바닥, 벽보와 같이 저희가 모델링을 하면서 간섭이 좀 가시적으로 많이 보이고 간섭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위주로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파일 보시는 이 부분이 저희가 HTML로 도출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도출한 간섭 검토 보고서를 반영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섭이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이 간섭을 수정할 수 없었던 부분을 좀 대표적으로 가져왔고요. 이제 첫 번째는 구조 보호의 H형광과 콘크리트 기둥의 간섭은 이 부분은 현업에서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내부편 일반 모델로 가져왔던 라이노 작업했던 파일과 기둥이 간섭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수정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계단실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계단과 이제 계단실의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섭되는 부분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4D 시뮬레이션 영상을 작성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공정표를 작성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공정표가 사실 없기 때문에 유사한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공정표를 참고했고,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고려하는 등 좀 유사하게, 실제와 가장 유사하게 작업될 수 있도록 공정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의 경우에는 좀 일주일 더 양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고, 실제 공사 기간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 모델이 작성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 세분화를 한 기준은 슬래브 모서리와 기초 슬래브 이 순서, 지금 보이시는 이 프로세스 순서대로 저희가 모델링이 되도록 순서를 지정을 해두었고, 그래서 슬래브, 구조기둥, 구조벽, 구조프레임으로 각각 층별로 공정 세분화를 해서 시뮬레이션이 작성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슬래브와 기둥, 외벽, 내벽, 슬래브 이 순서대로 계속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D 시뮬레이션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면화 작업은 저희가 가장 많이 공을 들였던 부분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다음 5가지의 도면을 뽑아왔는데요. 3D 도면과 남측면도 도면, 지상 1층 평면도, 계단실, 이거 계단실을 작성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굉장히 계단실이 정말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계단실이나 아니면 지하 2층 평면도 등으로 뽑아왔고요. 일람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냥 어떤 자재가 쓰였는지를 확인할 뿐더러 좀 일람표의 자재들을 통해 저희가 모델링이 좀 정확성이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상단 간격 띄우기 등이 굉장히 좀 모델링 작성하면서 오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람표를 확인하면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일람표에서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조 일람표는 다음과 같고요. 건축 일람표는 바닥 재료, 벽 재료, 문 일람표 등을 뽑아놨고,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띄우기 등을 통해서 이 바닥이 간섭되지 않게 작성됐는지, 또 문 일람표 경우에는 실 높이를 필드로 추가해서 바닥 마감 위에 이 문이 작성됐는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조의 느낀 점은 다음과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저도 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많이 남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